수고하셨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죠? 예, 연습하는 형태니까 일부러 좀 이렇게 길게 했어요. 1번 갑은 승낙 기간을 22년 7월 31일로 정해서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러면 승낙 적격은 7월 31일까지죠. 이에 을은 7월 25일에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편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두절로 8월 1일에서야 갑에게 도착했다. 그 통상의 경우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우연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도달이 안 됐죠.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격지자 간의 계약이다. 맞죠? 원칙적으로 2번 청약의 효력은 7월 30일까지만 존속하므로 8월 1일에 도착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은 승낙 효력이 없잖아요. 3번 연착한 승낙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승낙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죠? 4번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 적격 주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죠? 통지해야 되잖아요. 5번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시했죠?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8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7월 25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그랬죠. 2번 갑과 을 사이 갑수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틀린 것. 1번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물론 갑의 매매 부동산 인도 및 명도 의무도 을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쵸?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을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을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3번 만약 을이 부동산을 명도받기 전에 잔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을은 명도 기일까지 부동산이 명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요? 명도받기 전에 잔대금을 먼저 지급하려 약정했지요. 그럼 먼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을이 명도 기일까지 부동산이 명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다 안 한 거죠? XX 나오니까 따라서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죠. 3번이 틀렸죠. 4번 을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일지라도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령 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갑은 계속해서 이행 제공을 해야 되죠. 맞고 5번 을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면 을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이행지체의 저지효 그랬죠. 저지효. 존재효입니다. 존재효.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3번. 갑은 22년 4월 1일 을에게 A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요. 중도금은 5월 1일, 잔금은 6월 1일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각 받기로 했는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 기일을 지나버렸다. 갑과 을 사이 현재의 법률관계 설명한 것. 1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중도금을 안 줬고 그 다음에 잔금도 안 준 거고 이쪽에서 등기도 안 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등기하고 동시행관계에 서는 건 중도금 플러스 잔금 플러스 요때까지의 지연배상 지연이자 요 세 가지가 다 동시 이행 관계에 서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셔요? 예. 1번입니다.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되어야 했던 것이었으므로 을은 갑의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아니죠. 거절할 수 있죠.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2번 갑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도 을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되죠. 지금 봐봐요. 그럼 갑이 자기가 이행 또는 제공하는 순간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안 한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서로 간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을은 A 토지 소유권 이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4번 을은 갑에 대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처음부터는 아니죠.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연배상이 들어가는 거죠. 중도금에 대해서는. 5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갑과 을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22년 7월 1일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31일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만 화재로 건물은 소실됐다. 자, 1번 이거 후발적 불능이죠. 그 화재가 갑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갑은 이행불능의 책임을 진다. 그쵸? 갑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2번 화재가 이웃의 실화로 인한 것이라면 쌍방무책이죠. 그럼 면하고 면하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한다. 3번 이의 경우 건물의 매각 대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지요. 면하니까. 4번 화재가 을의 수령지체 중 이웃의 실화로 인한 것이에요.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이죠. 채귀나 수불이라면 면하고 안 면하니까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5번 만약 화재로 건물이 소실해 같은 해 6월 30일에 발생했다면 6월 30일이라면 7월 1일 계약 전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려 하는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되었다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A는 요약자, B는 낙약자.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됐다면 B는 A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죠. 취소해야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죠.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다. 설립 중인 법인이라도 상관없죠. 제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C가 갖는 권리는 이행 청구 아니면 손배청.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즉 수익의 의사표시한 이후 A, 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지요. 제3자 권리의 확정. 5번 C는 A, B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에게는 해제권이 없지요. 따라서 정답은 3번. 6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 1번. 갑병 사이의 채권관계는 대가관계를 얘기하죠. 대가관계가 소멸하면 갑을 사이 보상관계도 당연히 소멸한다. X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지요. 제3자 권리가 확정되니까. 3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갑은 그 무효로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예? 보상관계가 무효 내지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를 이유로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등으로 무효가 취소됐어요. 보상관계가.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비록 선의라고 해도 이 사람은 보호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상관계로 대항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면 갑은 그 무효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가 맞는 겁니다. 4번 병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건 당사자가 갖는 권리예요. 5번 의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해도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러면 6번의 정답은 3번, 7번입니다. 계약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1번 계약 당사자가 해제권을 발생시키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맞지요? 2번 정기 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렸으면 사실상 불능이라 그랬고 따라서 이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즉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3번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고 추환이 불가능하다.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 부환도 안 돼요. 그럼 불능이잖아요. 그럼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하죠. 4번 쌍무 계약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했다. 요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거죠.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번 채무자가 잘못해서 특정물 채무의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즉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8번.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전제 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하여야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X예요. 왜 그러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과다하게 최고한 것일지라도 그 진위가 본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해야 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맞죠? 3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쌍방 채무의 이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해야만 해제권을 취득한다. 맞죠? 동시행위 항변권 때문에 그렇고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라면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도 상대방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행위일 때도 그렇지만 이 경우는 지금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하죠. 이럴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역시 이행 거절이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이 매매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9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 거절이죠.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2번 계약 해제를 위한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본래 이행해야 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최고는 언제나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의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X죠. 언제나 부적법한 게 아니라 과다 채고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죠. 진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악의적으로 한 것이냐 둘을 꽤 나눠가지고 봐야 됩니다. 3번 계약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정기행위. 4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5번 계약 해제로 인한 일신 회복의 경우 원상 회복이라고 바꿔주세요. 일신 회복이 아니라 원상 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9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1번 쌍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명한 때 이행 거절 상대방은 최고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2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도구하면 매매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맞아요? 이런 자동 해제 조항을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동 해제, 오토매틱 해제, 오토 해제. 네? 실권 약관, 권리를 실효시키는 약관이다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행지체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되고 그 기간 경과될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이 시점에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점에 해제가 되는데 그걸 좀 땡겨보고 싶다 그러면 최고와 동시에 어떻게 하죠?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라고 하는데 해제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이상 얘도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는데 바로 이 경우죠.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때 해제가 되지만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더 빨라졌죠. 그런데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도록 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권약관이 되었을 때는 이행지체가 성립해야 자동 해제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실권약관에 의해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이거는 최고할 필요도 없어요. 해제의 의사표시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그래서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중도금은 보통은 선이행 의무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라면 잔금 안 줬을 때 자동 해제된다라고 했다면 이때는 매도인의 등기 의무가 이행되고 얘가 잔금 주지 않았을 때 이 경우에 한해서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매도인이 안 주고 잔금을 얘가 안 줬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행 지체가 아니잖아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지체가 안 되잖아요. 이때는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과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중도금을 요게 포인트고 둘째 줄에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그죠? 그럼 이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죠. 그래서 그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이 도구하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되는데 3번에 있어서 보니까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뭐죠?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오토매틱 해제. 그러면 이때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이 지나면 매매 계약은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해야만 자동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 이행을 최고해야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고하고 상당 기간 경과되고 그리고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기본적으로 몇 번 보낸다고요? 2번은 보내야 된다. 2번은. 5번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아요? 다시 한번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 매매는 채권행위고 요 소유권 이전은 물권행위다 그랬죠. 그러면 채권행위가 원인이 되었고 물권행위가 결과가 되니까 이 관계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따라서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원인인 원인 행위가 되었으면 원인 행위가 실효됩니다.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또 해제, 조건의 성취 등으로 해서 원인 행위가 실효되게 되면 결과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는데 해제가 됐다 그러면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다 그러면 해제 시점에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아니면 말소 등기해야 복귀한다. 당연 복귀. 짠하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을 명의로 돼 있고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는 갑이 된 거니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로서 갑은 소유권에 기인해서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 즉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해되시죠? 그게 해제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합의 해제가 되든 해제 조건이 성취되든 상관없이 원인 행위가 실효되면 당연 복귀한다. 이걸 판례의 유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서 매매계약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 즉 방해 제거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3번 아니죠? 3번이죠? 3번. 11번 계약 해제에서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계약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되려면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말은 소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만 소급되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소급표로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으니 이 제3자가 보호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최소한 소유권이 복귀되는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 사람이 보호된다 그랬죠. 첫 번째 누구죠? 등기했거나 두 번째 대항 요건 갖췄거나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이 사람은 보호해 주겠다. 그럼 1번 보시면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해서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는 채권을 양수해서 계약상의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는 등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는 않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제3자에 해당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과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하면 제3자 해당되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제3자에 해당된다 그랬죠. 요게 틀렸네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등기를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그렇죠? 11번 정답은 4번.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갑소유 토지와 상가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갑이 을에게 위 토지와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을은 병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을 했다. 을에게 토지와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후 갑은 을의 약정 위반.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정에게 임대를 했단 말이야. 약정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자, 이와 같은 해제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제는 채무 불이행인데 지금 이건 특별한 자기들끼리의 약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제가 됐는데 갑의 위 해제가 적법하다면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는 조건으로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맺으면 그게 약정 해제권입니다. 자, 1번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갑은 위 토지와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맞아요? 말소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2번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대금 5억 원과 대금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 이자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할 때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되죠. 그럼 이자는 몇 프로 주는 거예요? 법정 이자는 5%입니다. 민사 법정 이율은 5%. 그럼 법정 이자 반환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죠? 3번 을은 갑으로부터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반환받을 때까지 토지와 상가 건물에 관한 을명의 소유권 이자 등의 말소를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시이행 관계니까.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놨고. 4번 정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상의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그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정은 자신의 임차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왜?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랬을 때 제3자가 지금 대항력을 취득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5번 을은 원상회복 의무로 갑에게 상가 건물을 반환해야 되지만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과실이 있다면 과실도 같이 반환해야 되죠. 왜냐하면 금전의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것하고 같은 논리로서 물건의 경우에 그 과실을 반환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 자, 13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설명인데 매매 예약은 미리 하는 채권 계약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약에 기해서 본계약이 체결되는데 본계약이 체결돼야만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예약에 기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예약 뭐라 그러죠? 완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완결권을 한쪽이 가지고 있으면 일방예약, 쌍방이 가지고 있으면 쌍방예약인데 우리 민법상의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매매 예약을 했을 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법적 성질이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으로 예약을 본계약을 완성시키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이고 형성권이니까 따라서 무슨 기간이 붙는다? 제척 기간이 따라 붙는다. 그쵸? 자, 그러면 읽어보시죠.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예약 권리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쵸? 이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는 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2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완결의 의사 표시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라는 것이 통설이다. 일단은 예약이 된 상태에서는 아직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3번 부동산 물권의 이전을 의무로 하는 매매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환매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환매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지만 매매 예약은 가등기를 해요. 4번 예약 의무자가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제3자에게 해야 됩니까? 가등기 당시 의무자에게 해야 됩니까?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그죠?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그러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에게 등기를 요구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현재의 등기 명의인은 직권 말소되는 거죠. 5번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되죠.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 진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네. 그럼 요건 계속 설명하면서 할게요. 14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그랬죠. 요거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14번부터. 네.